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즐겁게, 재미나게 과학 공부 시작해 볼게요. 저는 박지혜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바람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복습 먼저 시작합니다. 바람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지표면에 기온 차이로 기압 차이가 생기면 공기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바람이 불었죠. 그렇다면 하루를 주기로 해서 해안 지방에는 어떤 바람이 불까요? 낮에는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이 불고요. 밤에는요,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육풍이 불었고요. 그렇다면 또 하나, 하루를 주기로 해서 산간지방은 어떤 바람이 불었나요? 네, 낮에는 곡풍이 불었고요. 밤에는 산풍이 불었고요.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1년을 주기로 해서 부는 계절풍은 여름에는 어떤 바람이었나요? 그렇죠. 남동 계절풍이 불었어요. 남동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고요. 겨울에는요. 그렇죠. 북서 계절풍, 북서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해서 이렇게 여름과 겨울의 바람을 각각 확인해 봤어요. 그렇다면 여기서요. 기온차로 인해서 기압차가 생겼다고 했는데요. 바다와 육지의 온도가 차이나는 까닭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다와 육지의 열용량 차이로 인해서 바다가 육지보다 천천히 가열되고 천천히 냉각되는 이유였죠. 달리 말하면 육지가 빨리 가열되고 빨리 냉각하는 이러한 열용량 차이로 인해서 온도차가 생겼고요. 그로 인하여 기압차가 생겼고요.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발생 원인을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 챕터 성질이 다른 공기덩어리를 공부해 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기단의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주변 기단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은요. 기단이란 무엇이었는지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주는 기단 4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일단 우리가 초등학교 때요. 공기덩어리를 기단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림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네, 공기덩어리가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림을 봐주시면은요. 지표면, 지표, 땅과 공기가 맞닿아 있는데요. 공기가 지표한테 살짝 고백하고 있어요. 나 널 닮아가고 있어. 네, 공기덩어리가 지금 이 지표 위에 한 곳에 지표 위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대요. 어떻게 될까요? 공기덩어리가 대륙이나 해안과 같은 넓은 장소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은요. 그 지표의 영향을 받아서 기온이 아니면 습도가 이러한 기온과 습도의 성질이 지표와 비슷해지겠죠. 해서 이러한 공기덩어리 기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이 기단이 날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개념 먼저 잡고 공부 시작해 볼게요. 이번 수업 시간에 아마 기단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올 텐데요. 기단이란 공기를 뜻하는 기자와 물이 단자. 그래서 기단이란 기온과 습도 등의 성질이 지표와 비슷한 큰 공기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주로 공기덩어리가 고위도나 저위도의 넓은 대륙에 오랫동안 머물거나 아니면 해양에 바다 위에 오랫동안 머물 때 생성되고요. 특히 바람이 약한 곳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요. 공기덩어리들이 막 이동합니다. 그러면 그 지표를, 그 대륙을, 해양을 닮아갈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바람이 약하고 고기압일 때 형성되기 때문에요. 공기 이동이 활발한 해안지방은요. 낮에는 해풍이 불고요. 밤에는 육풍이 불고요. 해서 바람이 마구마구 불겠죠.
공기 이동이 활발한 해안 지방이나 온대 지방에서는요, 기단을 생성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기단의 위치하고 성질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단의 위치와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기단의 위치를 한번 파악해 보고요. 그 기단들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주던 기단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 기단의 기온하고 습도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각 기단이 머물러 있는 곳은요. 첫 번째, 대륙인가? 해양인가? 고위도인가? 저위도인가? 물어볼 수 있겠죠. 만약에 그 기단이 대륙에 머물러 있다면 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건조하겠죠. 만약에 기단이 해양에 머물러 있다면 그렇죠. 해양, 바다의 영향을 받아서 습하겠죠. 고위도에서 만약에 그 기단이 머물러 있었다면 고위도는요. 우리나라 위도별로 봤을 때 극지방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추운 곳이죠. 따라서 온도가 낮겠죠. 만약에 기단이 저위도에 머물러 있다면 저위도 적도지방 굉장히 더운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단의 성질은 온도가 높겠죠. 이해하세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판서와 함께 설명 시작해 볼게요. 일단 기단은요. 기온이나 습도나 이러한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기단이란 기온, 높을 수도 있고요. 낮을 수도 있고요. 습도, 건조할 수도 있고요. 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성질들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있는 공기 덩어리, 네, 공기 덩어리를 우리는 기단이라고 불러요. 해서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기단의 위치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주는 기단의 성질을 파악해 보는데 아까 선생님이 뭘 따진다 그랬죠? 그 기단이 머무른 곳이 대륙인가? 그렇다면 그 기단의 성질은 어떨까요? 건조하겠죠? 그 기단이 머물러 있는 곳이 해양인가? 그렇다면 그 공기덩어리 기단은 습하겠죠? 그 기단이 머물러 있는 곳이 고위도인가? 고위도, 위도가 높은 곳? 극지방인가? 그럼 온도가 낮겠죠. 저위도인가? 그러면 온도가 높겠죠. 해서 그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공기 덩어리를 기준으로 나눠봤을 때요. 첫 번째 공기무리는요. 그 다음 또 다른 공기무리는요. 그 다음 공기무리는요. 공기 덩어리는요. 크게 네 가지로 봤을 때 첫 번째, 이 공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공기는요. 위도로 따지자면 위도 높은 곳 고위도에 속하겠죠. 그럼 고위도에 속하는 이 두 기단의 성질은 기온이 어떨까요? 기온 높을까요? 낮을까요? 기온이 낮겠죠. 기온이 낮은 이유는 뭐였을까요? 네, 이 공기 덩어리 기단들이 머무르는 곳이 고위도다. 기온이 낮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둘에 비하여 이 아래에 있는 이 공기 덩어리 기단들은요. 아래에 있습니다. 위도 낮은 곳 저위도에 위치해요. 그럼 기온은 어떨까요? 높겠죠? 그럼 여기는요. 기온이 높겠죠. 이해하세요? 그 다음 이번에는 공기덩어리를요. 이렇게 나눠봤을 때 두 공기덩어리는 대륙 위에 존재합니다. 땅덩어리 육지 위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습도를 비교해보면 습도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일단 습도를 따지기 전에 건조한 정도로 대륙입니다. 건조할까요? 습할까요? 건조하겠죠? 그럼 습도는 낮아요. 반면에 두 기단은요. 이쪽은 오호츠크해라는 바다 쪽에서 와요. 그러면 해양을 지나오니까 습도는 어떨까요? 높겠죠. 여기는 북태평양,
태평양을 건너서 공기덩어리, 기단이 이동해 옵니다. 그럼 북태평양이라는 어마무지하게 큰 바다를 지나오니까 습할까요? 건조할까요? 습하겠죠? 그럼 습도는 높을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면 요 두 가지를 유추하여 기온도 낮고 습도도 낮아요? 건조합니다. 한마디로 차고 건조하대요. 공기가 차가우면서 건조한 거 이거 어느 계절일까요? 그렇죠? 여기는 겨울에 예상되는 날씨고 요 기단은 주로 우리나라한테 겨울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입니다. 반면에 여기는 어떨까요? 지금 기온은 낮고 습도는 높대요. 그럼 얘는 어떤 건가요? 차고 습하겠죠? 해서 여기는 우리나라의 어느 계절에 영향을 줄까요? 여름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온은 얘에 비해서 높아요. 따뜻하게. 네. 되어 있는 여기는 어떨까요? 이 공기덩어리는요? 어느 계절에 영향을 줄까요? 기온도 높고 습도는 낮고, 습도가 낮다는 얘기는 건조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봄이 그렇고요. 가을이 그렇고요. 이해하세요? 그 다음 여기 안 썼구나. 네. 여기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기온은 높으면서 습도는 낮답니다. 그럼 여기는 따뜻하면서 건조하다는 얘기겠죠? 이해하세요? 그 다음 여기는 어떨까요? 기온도 높아요. 습도도 높아요. 한마디로 온도 높아요. 고온. 습도 높아요. 다습. 고온다습한 대표적인 계절 언제 있을까요? 완전 여름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요. 덥고 습함. 한마디로 고온다습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고온다습. 이해하세요? 여기는 어느 계절일까요? 완전 여름이겠죠? 그에 비한다면 오호츠크 해안 요쪽에는요. 차가우면서 습한 건 아직 완벽하게 더운 여름은 아니네요. 초여름 정도 영향 줄 수 있겠죠. 해서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공기덩어리들의 위치를 한번 파악해 봤고요. 걔네들의 성질을 한번 알아봤더니 이렇게 나타났어요. 해서 결과적으로 위치에 따라 각 기단의 성질을 한번 알아보면은요. 일단 대륙 쪽에 있는 아이들, 대륙 쪽에 존재하는 대륙 쪽에 위치하는 이 기단들은요. 건조하고요. 해양 쪽에 바다 위에 존재하는 여기 기단들은 습하겠죠. 그 다음 저위도 아래 지역, 아래 위도, 저위도 지역에 위치한 요 기단들은 기온이 높겠죠. 고위도에 존재하는 기단들은 기온이 낮겠죠. 이해하셨나요? 해서 결과적으로 기단을 공기덩어리들을 한번 이렇게 나열해 보고 성질을 파악해 봤더니 첫 번째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요. 기단은 만들어진 장소에 따라 성질이 다르다. 대륙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얘네들은 건조하고요. 해양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얘네들은 습하고요. 고위도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기온은 높고요. 저위도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기온은 낮고요.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기단의 성질은요. 만들어진 장소에 따라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다. 만들어진 장소에 따라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다. 하나 확인했고요. 두 번째, 고위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기온이 극지방들, 고위도 기온이 낮고요. 저위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기온이 높고요. 다음 대륙에서 만들어진 기단은요. 대륙, 육지 위에서 만들어진 아이들은 건조하고요. 그러니까 습도들이 낮은 거고요. 해양에서 만들어진 기단들은 바다 위를 건너와야 됩니다. 그 커다란 해양을 지나와야 해요. 해서 그 기단들은 모두 다 습하더라. 해서 기단의 성질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확인을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기단의 이름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기온은 낮아요. 고위도에서 오는 기온이 낮으면서 대륙에서 오는 습도가 낮은 건조한 우리나라 겨울에 영향을 주는 요 기단의 이름은요.
시베리아 기단. 저 멀리 시베리아 쪽에서 이동해 오는 공기덩어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고緯도니까 기온은 낮으면서 오호츠크해라는 바다를 지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습해요. 습도가 높은 요 기단은 우리가 오호츠크해. 네, 오호츠크해 기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얘는요. 저위도입니다. 기온은 높은 데 비하여 여기 중국 대륙 쪽 끝에서 와요. 습도는 낮아요. 건조합니다. 여기는요. 중국의 양쯔강 근처에서 와서 우리가 양쯔강 기단이라고 불러요. 양쯔강 기단으로서 계절은요. 양쪽 다 영향을 줘요. 봄도 영향을 주고요. 가을도 영향을 주고요. 이해하세요? 그 다음 여기에요. 저위도입니다. 기온은 높아요. 그 다음 북태평양이라는 바다를 지나와서 습도는 높아요. 굉장히 덥고 습한 이 공기덩어리들은요. 북태평양 쪽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공기덩어리들은 우리가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주려면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야 되겠죠. 방위상 봤을 때 동서남북, 남동 쪽에서 오기 때문에 북태평양 기단은 누구랑 같이 올까요? 남동 계절풍과 함께 오겠죠. 해서 여름에 우리 부는 계절풍 이름이 뭐였죠? 남동 계절풍이요. 그때 누구도 같이 이동해 와요? 북태평양 기단이 같이 이동해 옵니다. 그럼 겨울은 어떻게 될까요? 시베리아 기단이 이렇게 와요. 그럼 동서남북, 북서쪽에서 오니까 요때 계절풍은 북서 계절풍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계절풍도 기단을 같이 공부하면서 함께 묶으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겠죠. 이해하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변에 위치한 기단의 종류, 그 다음에 기단의 위치들, 기단의 성질들을 공부해 봤고요. 이러한 기단의 영향에 따라 날씨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이때 기단이 세력이 만약에 강해지면 이 기단이 갖고 있는 성질에 의한 요 날씨 영향을 많이 줄 거고요. 약해지면서, 그러니까 이런 기단이 세력이 강해지거나 약해지면서 주변 지역의 날씨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우리나라의 날씨도 성질이 다른 이 기단들의 영향을 받아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미리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렇죠? 그럼 교과서에 있는 그림과 함께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여기 차갑습니다. 건조합니다. 이름은 뭐였나요? 그렇죠. 시베리아 기단이에요. 굉장히 춥고 건조, 차고 건조 해서 이 기단의 영향을 받으면 아우 추워, 아우 건조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요. 양쪽 다 영향을 주는 양쯔강 기단에서 공기가 오게 되면은요. 이 공기의 특징은요. 굉장히 건조합니다. 반면에 저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할 겁니다. 해서 우리나라 봄, 가을에 영향을 주는 양쯔강 기단이고요.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소 차가우면서 습해요. 그래서 아직 막 더운 여름은 아니에요. 초여름에 영향을 주는, 초여름에 영향을 주는 오호츠크해 기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넓다란 넓은 북태평양을 지나옵니다. 굉장히 습할 거고요. 저위도에서 와요. 온도가 높아요. 고온 다습, 덥고 습한 남동 계절풍과 함께 오는 북태평양 기단이요. 그래서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 4개 해서 중요해요. 짠! 네, 지금 배운 기단의 위치에 따라서 기단의 성질 파악해봤고 그 성질을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 어떤 계절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봤고요. 기단의 이름까지 꼭 알아둡시다. 일단 차고 건조합니다. 우리나라 겨울에 영향을 주는 건 시베리아 기단. 그 다음에 차면서 약간 습하대요. 그럼 차가운 걸로 봐서 위쪽에서 불어올 거고요. 습하대요. 바다를 지나올 거고요. 어디를 지나왔죠? 그렇죠. 오호츠크해 기단. 그 다음 다소 따뜻하면서 네 건조하답니다. 봄, 가을 양쪽 다 영향을 준답니다. 양쯔강 기단. 그 다음 네 커다란 바다, 넓은 바다, 북태평양을 지나서 이동해 와요. 저위도예요. 그러면 굉장히 온도 높을 거고요. 네, 북태평양을 지나오니까 습하겠죠. 여름에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북태평양 기단 해서 기단의 이름이 생소할 수 있으니까는요. 여러 번 반복하시고요. 선생님이 질문할 때마다 무슨 기단이다. 북태평양 기단이요. 시베리아 기단이요. 양쯔강 기단이요. 오호츠크의 기단이요. 여러 번 말을 해봐야지만 입에 붙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 확인해 봤어요. 그럼 오늘의 학습 교과서 딱 2페이지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형광색 팡팡팡, 알록달록 팡팡팡 요점 정리해서 사진을 찍으시고요. 과학 과제 제출 게시판에 파일 첨부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과제 미제출은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선생님도 예상할 수 없어요. 그 불이익을 피하고 싶다면 선생님이 과제 제출 기간 제한 풀어놓았으니까는요. 모두 다 서둘러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요. 성질이 다른 공기덩어리 2번째 시간으로 전선의 종류와 전선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선생님은 여러분을 믿어요. 충분히 열심히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